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역사 보존 지역인 로건 서클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19세기 대한제국의 재외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인데요. 1889년 개설된 주미 공사관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까지 구한말 외교 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이후에도 이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다가 재미 한인사회 등 각계의 노력으로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재매입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5년간 고증과 복원 그리고 보수 공사를 거쳐 2018년 5월에 일반에 개관했습니다. 1층과 2층은 19세기, 20세기 당시 공사관 내부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놨고요. 3층 전시관은 미한 교류의 역사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변천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지난 1월 휴관해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9일) 열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튿날 새벽까지 개표가 이어진 박빙 승부 끝에 1%포인트 미만의 근소한 격차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는데요. 검사 출신인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부동산 정책 확립, 그리고 미한동맹 강화 등을 공약해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건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문재인 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대피한 피난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피난민들은 절반가량이 폴란드행을 택했고 이외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가로 향했는데요. 적십자사는 러시아군이 포위한 도시에 수십만 명이 고립되고 필수 물자도 바닥났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양측 합의로 우크라이나 5개 주요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피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양측이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지속적인 폭격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4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부동산 침체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고하며 중국의 2022년 성장률 목표를 5.5%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이어 7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중국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날 시진핑 주석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과 함께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포한 지 2년을 맞는 가운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억 5천만 명, 누적 사망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세계 인구 79억 명 가운데 약 6%에 육박하는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하와이주가 오는 26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마스크 규정이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타이완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 미한동맹의 앞날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정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最根本的不同在于，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完全是中国的内政。
乌克兰问题呢，则是俄罗斯和乌克兰两个国家之间的争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은 유독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타이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처럼 영토 패권을 숨기지 않는 중국이 조만간 타이완을 침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죠. President Xi Jinping has also talked about the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And they've been building up militarily around China. And that is a situation that we need to watch carefully.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행보가 시진핑 주석의 야심을 자극해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서방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타이완과의 연대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미국도 재빨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과 사절단을 타이완에 보내 미국의 변치 않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come to Taiwan at a very difficult and critical moment in world history. As President Biden has said, democracy is facing sustained and alarming challenges, most recently in Ukraine. Now more than ever, democracy needs champions. 이어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장관이 타이완을 찾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행여라도 중국이 러시아처럼 무력으로 국제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죠. If any of us were mistaken or complacent about the risk to that freedom, I think we need only watch what's taking place in Europe today to see that this continues to demand deep, concerted, focused leadership from those of us who cherish freedom. 한편 아시아에서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인 한국도 지난 9일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5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건데요.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북 대화론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좀 더 국제사회와 발맞춘 대북 대중 접근 그리고 미한 군사훈련 강화 등을 주장해온 만큼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또한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동맹 복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복원되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협의체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격변하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정세,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지 미한 양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e're standing in a field of soybeans that are about to be harvested. It's a very versatile crop. Here in America, corn and soybeans are the dominant crop. If you'll notice, a soybean comes in a pod, and inside the pod are the beans. Hi, my name is Clipper Goodrich. I'm 36 years old. I'm a first-generation farmer in Kansas, and this is my ordinary life. It depends totally, weather conditions permitting. We could spend anywhere from 8 to 14 hours a day harvesting. My love of farming did start when I was a young child. I was probably about 5 years old, watching a farmer work his field next door to us. I just kept pacing and looking at him, and finally he decided to stop and pick me up and give me a ride in his tractor, and my love started then. Toward the end of high school, I kind of knew I wanted to be in agriculture. The gentleman that actually gave me the tractor ride was needing a hired hand at the time. He offered me a job. So I started as an employee at the farm. 6 years into working for him, he allowed me and my now business partner Ross to start leasing farm ground. We started farming with our first 24 acres. We have grown kind of ever since. I absolutely love farming. It is
also a love-hate relationship at times. Our success and failure is determined by the weather and outside conditions in the markets that we don't have control over. It is a stressful and rewarding job, all in one. I live in a small community southwest of the capital of Kansas. The community is Dover. Population is kind of hard to measure. Dover is an unincorporated town, and I believe there might be about 100 folks living there. I have lived here all my life. It's one of the blessings that I've had is not moving around. You build relationships that I just don't know that can be beat, in my opinion. You get to know people, you know their kids, you go to school with them. It's something that's very special and should be cherished. I absolutely plan on spending the rest of my life farming. There's always unforeseen consequences, you know, a downturn of market, and you might be forced to do something else. But if things go to plan, and they have gone to plan, I plan on doing this till the day I die or till the day I can't be a help to the younger generation.